새하얀 피부는 축복이자 저주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창백하게 빛나는 살결은 유키무라 리코를 군중 속에서 단번에 구별짓게 만들었다. 그 다름은 때로 감탄을 자아냈지만 더 자주 불필요한 호기심과 불편한 시선의 표적이 되었다. 햇빛에 유독 약한 그녀는 언제나 긴 소매 블라우스를 고집했지만 그마저도 어떤 이들에게는 유난스러운 행동으로 비쳤다. 오늘 리코는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 아카츠키 상사의 높은 빌딩 앞에 서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이곳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로비의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에 잠시 압도당했다. 하지만 이내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 어머, 저 사람 피부 좀 봐. 정말 하얗네. 외국인인가? 악에 없어 보이는 수군거림들이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처럼 리코의 마음에 꽂혔다. 익숙했지만 결코 무뎌지지 않는 감각이었다. 그녀가 배속된 곳은 해외사업 2부. 사무실은 칸막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개인의 공간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일본 대기업의 모습이었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기도 전에 직속 상사라는 남자가 다가왔다. 주임 쿠로이와 캥구.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듯한 어두운 피부톤에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그는 부서의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리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신입 유키무라 리코 씨인가?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네, 주임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리코는 긴장한 채 허리를 숙였다. 우리 부서는 해외 출장도 잦고 활동적인 인재를 선호하는데 유키무라 씨, 괜찮겠어? 첫 인사부터 그녀의 외모와 약해 보이는 체력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 리코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쿠로이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정수리에 꽂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다름에 대한 이해나 존중 대신 알 수 없는 경계심과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리코의 자리는 하필이면 서쪽 창가, 오후 내내 강한 햇볕이 쏟아지는 곳이었다. 커튼을 치고 싶었지만 첫날부터 유난 떤다는 말을 들을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책상 위에는 환영의 의미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업무 자료들만 쌓여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흘끔흘끔 그녀를 쳐다볼 뿐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리코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힌 기분이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는 심정으로 출근하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아카츠키 상사의 거대한 빌딩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리코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쿠로이와 주임은 그녀에게만 유독 중요도가 떨어지는 잡다한 업무를 떠넘겼다. 자신의 커피를 타오게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의 자료 복사를 시키거나 심지어 회식 장소 예약을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 신입사원으로서 굳은 일을 마다할 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명백히 부당한 처사였다. 정작 부서의 핵심 업무에선 철저히 배제되었다. 회의 시간에는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그녀가 어렵게 의견을 내면 쿠로이와는 유키무라 씨는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군. 좀 더 배우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이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질책하며 다른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처리 못해서 어떡하나? 회사에 손해라도 끼칠 셈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경멸이 가득했다. 리코는 점점 위축되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외모 때문에 겪었던 은근한 따돌림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었다. 하지만 이곳은 학교가 아닌 냉혹한 사회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내면에 쌓인 낮은 자존감과 소극적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도 잘 되지 않았다. 가장 힘든 것은 쿠로이와의 교묘한 언어 폭력이었다. 그는 리코의 외모를 비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유키무라 씨는 햇빛을 너무 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정말 투명 인간이 되겠어. 피부가 너무 하얘서 병약해 보이는데 체력 관리는 하고 있나 몰라.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리코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다른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리코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은 쿠로이와의 눈치를 보며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함께 웃기도 했다. 저 사람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유키무라 씨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 암묵적인 방관과 동조 속에서 리코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퇴근 후 텅 빈 원룸으로 돌아온 리코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끊임없이 자신을 탓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어릴 때부터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였던 그림 그리기.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검은 잉크로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를 그렸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만 흘리는 소녀의 모습도 그렸다. 그림 속 세상에서나마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케치북을 덮고 나면 다시 숨 막히는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52, total characters 451. 그러던 어느 날 리코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 중요한 부서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한창이었다. 리코는 밤샘 작업을 하며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쿠로이와는 어김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다. 마감 직전에 핵심 데이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전혀 다른 방향의 수정을 지시하며 시간을 빼앗았다. 리코는 불안했지만 어떻게든 그의 요구에 맞춰 밤을 새워 자료를 완성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리코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 순서를 기다렸다. 하지만 쿠로이와는 리코가 준비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자신이 한 것처럼 발표하고 리코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부차적인 부분만 맡겼다. 설상가상으로 쿠로이와가 전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만든 데이터 때문에 발표 도중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예상대로 쿠로이와는 모든 책임을 리코에게 돌렸다. 신입인 유키무라 씨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부장과 다른 팀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리코를 향해 내 탓이야라고 말하고 있었다. 리코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마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숨죽여 울었다.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오후 리코는 탕비실 구석에서 혼자 늦은 점심으로 빵을 먹고 있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입사 동기인 사토 유미였다.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유미는 평소 리코에게 먼저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쿠로이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리코의 모습을 본 유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유키무라 씨, 괜찮아요? 유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리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처음이었다. 회사 내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걱정의 말을 건네준 것은. 리코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보려 했지만 결국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쿠로이와 주임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유미는 리코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리코는 그동안 겪던 서름과 억울함을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유미는 묵묵히 리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정말 너무하네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미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유키무라 씨,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말해요. 우리 동기잖아요. 유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리코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 리코는 유미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미는 리코에게 쿠로이와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그냥 넘기지 말고 증거를 모아두라고 조언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증언해 줄게요. 유미의 말은 리코에게 희미하지만 분명한 용기를 주었다.
리코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고 쿠로이와가 보낸 모욕적인 내용의 업무 메일을 개인 메일로 몰래 전달하여 저장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녀 안에서 저항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리코의 작은 저항은 쿠로이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리코가 자신에게 반항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괴롭힘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는 업무적인 방해를 넘어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동료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리코의 외모나 옷차림을 지적하며 비웃거나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일이 잦아졌다. 유키무라 씨는 얼굴만 하얗지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아. 저런 옷차림으로 회사에 오다니 기본적인 예의도 없군. 리코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마냥 눈물만 흘리지는 않았다.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조용히 기록했다. 날짜, 시간, 장소, 쿠로이와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의 이름까지. 그녀의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쿠로이와의 만행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회식 자리는 리코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시간이었다. 쿠로이와는 일부러 리코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부장이나 다른 상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리코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거절하면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좀 맞춰봐 라며 윽박질렀다. 노래방에 가면 억지로 마이크를 쥐어주며 노래를 시키고 리코가 머뭇거리면 저렇게 내숭만 떨어서 회사 생활 제대로 하겠나? 라며 비아냥거렸다. 다른 동료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오직 사토 유미만이 리코에게 몰래 다가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조금만 참아요. 라고 속삭여줄 뿐이었다. 힘든 나날 속에서도 리코는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인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퇴근 후 스케치북을 펼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그림 속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소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 가시덤불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하얀 꽃,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희미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 그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내면의 힘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아카츠키 상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해외 사업 2부가 프로젝트의 주축을 맡게 되었고 쿠로이와가 실무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리코는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꼼꼼한 자료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증명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컸다. 리코는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방대한 양의 해외 시장 자료를 분석하고 경쟁사 동향을 파악했으며 투자 대상국의 법규 및 문화적 특성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그녀가 작성한 초기 시장 분석 보고서는 내용의 깊이와 통찰력으로 다나카 부장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키무라 씨, 정말 수고 많았네. 아주 훌륭한 보고서야. 부장의 칭찬에 리코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쿠로이와는 리코의 활약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리코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리코가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고 리코의 이름은 슬쩍 빼거나 보조 역할로 축소시켰다. 심지어 다나카 부장이 리코를 칭찬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잘 지도한 덕분입니다. 아직 신입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라며 그녀의 공을 가로채려 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자 쿠로이와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리코에게 핵심 정보 접근을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혼란을 주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리코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녀가 맡은 업무를 다른 팀원에게 넘겨버리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총괄 책임자니까 유키무라 씨는 내가 시키는 자료 정리나 제대로 해. 괜히 나서서 일 그르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리코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철저히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걸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토 유미의 격려와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 사람 뜻대로 되게 둘 수는 없어. 리코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쿠로이와가 보낸 부당한 업무 지시 메일, 회의 중 폭언 녹음 파일, 자신이 프로젝트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작업물과 기록들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했다. 사토 유미는 리코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돕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증언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유미의 변함없는 지지는 리코에게 큰 힘이 되었다. 리코는 이제 더 이상 쿠로이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의 존재는 불편하고 위협적이었지만 예전처럼 그의 말 한마디에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의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고 그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는 무표정으로 대응하며 그의 의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쿠로이와는 더욱 분노했지만 리코는 흔들리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최종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관문은 사장과 임원진,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 앞에서 진행될 최종 투자 심의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여부에 프로젝트의 운명, 나아가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쿠로이와는 당연히 자신이 메인 발표자로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고 리코에게는 발표 자료의 디자인 수정과 같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맡겼다. 리코는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하고 설계한 핵심 시장 예측 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와 그 근거 데이터, 그리고 쿠로이와가 자신의 성과를 가로채려 했던 정황 증거들을 USB에 담아 품속에 간직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활짝 피어난 하얀 꽃이 가시덤불을 뚫고 당당하게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유티브를 북시바이트, total characters 1867. 마침내 최종 투자 심의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아카츠키 상사 본사 대회의실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장과 주요 임원들 그리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외부 투자자들까지 속속 자리를 채웠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발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리코 역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품속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쿠로이와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제스처를 동원하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처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역설했다. 그는 리코가 밤새워 분석한 시장 데이터를 인용하며 마치 자신의 통찰인 것처럼 설명했고 리코가 제안했던 핵심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포장했다. 그의 발표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고 청중들은 그의 말에 빠져드는 듯했다. 발표 말미에 쿠로이와는 예상대로 리코를 언급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신입 유키무라 리코 씨도 자료 정리 등 보조적인 역할에 충실해 주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치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리코를 향한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리코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메쓱거렸지만 꾹 참고 다음 순서를 기다렸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몇몇 임원들의 형식적인 질문이 오간 후 가장 영향력 있는 외부 투자자 중 한 명인 야마모토 회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쿠로이와 주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신 독창적인 시장 예측 모델이 인상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의 구체적인 개발 과정과 적용된 데이터의 신뢰성 근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쿠로이와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리코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고받았을 뿐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깊이 알지 못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을 얼버무리려 했다. 그 부분은 저희 팀의 핵심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단연간 축적된 데이터와 최신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바로 그때였다. 리코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쿠로이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리코를 쏘아보았다. 사토 유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리코를 바라보았다. 리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야마모토 회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장과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야마모토 회장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장 예측 모델의 기초 데이터 분석과 초기 알고리즘 설계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리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물론 쿠로이와 주임님께서 최종 검토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델 구축에 필요한 핵심적인 실무 작업과 데이터 검증은 제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리코의 폭탄 발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쿠로이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유키무라 씨,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가 소리치려는 순간 리코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다. 리코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차례로 띄웠다. 스크린에는 리코가 초기 단계부터 작업했던 시장 분석 원본 데이터, 모델 설계 과정이 담긴 상세 보고서, 쿠로이와와 주고받았던 관련 업무 지시 메일들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쿠로이와가 리코의 작업 결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상부에 보고했던 메일, 리코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언을 했던 내용이 담긴 메일들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작업해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쿠로이와 주임님께서 제게 보내셨던 메일 내용 중 일부입니다. 리코는 특정 메일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유키무라 씨는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이 프로젝트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자료 정리나 똑바로 하도록 이라는 쿠로이와의 고압적인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쿠로이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기대어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장과 임원들은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크린과 리코, 그리고 쿠로이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야마모토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토 유미는 감격과 걱정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리코를 향해 힘내라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리코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자신이 그림 한 장을 띄웠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하얀 꽃 그림이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당한 괴롭힘 속에서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회의는 예상치 못한 파장과 함께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투자 결정은 보류되었고 사장은 즉시 윤리위원회와 인사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리코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은 쿠로이와의 오랜 직장 내 괴롭힘과 성과 가로채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과거 쿠로이와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그의 권세에 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던 다른 직원들의 익명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비인격적인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차별적인 대우 등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만행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쿠로이와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결국 몇 주간의 조사 끝에 쿠로이와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중징계를 받은 후 불명예스럽게 아카츠키 상사를 떠나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오랫동안 회사 내부에 암암리에 존재했던 부조리한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뒤늦게나마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리코는 여전히 아카츠키 상사 해외사업 2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편견과 딱딱한 조직 문화는 존재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코 자신과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동료들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신기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러운 존중과 약간의 경외감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를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은 없어졌다. 리코 역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다름을 더 이상 약점이나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개성이자 강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리에는 여전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이제 그녀는 창가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긴 소매옷을 선호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움츠러들기 위한 방어 기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당연한 행위일 뿐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했다. 점심시간이면 리코는 사토 유미와 함께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사건 이후 더욱 깊어졌다. 유미는 리코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유키무라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엔 늘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는데. 유미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유미 씨 덕분이에요. 리코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리코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대신 밝고 다채로운 색상의 풍경화나 햇살 아래 당당하게 서서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채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 그리기는 여전히 그녀에게 중요한 치유와 표현의 도구였지만 이제 그 속에는 절망 대신 희망과 성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말이면 양산을 쓰고 공원에 나가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취미를 즐겼다. 햇빛 아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다. 어느 날 리코는 회사 복도에서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이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과거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망설임 끝에 리코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어요? 괜찮다면 나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신입사원은 놀란 표정으로 리코를 바라보았다. 리코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아직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녀 자신과 그녀 주변의 작은 세상에는 분명 따뜻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34원 Total Characters 107823 리코의 책상 위에는 유미가 선물한 작은 다육식물 화분이 놓여 있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었다. 리코는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늘진 구석이 아닌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얻었다. 쿠로이와가 떠난 후 해외 사업 2부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새로운 주임은 리코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려 노력했고 부서 내 소통도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었다. 여전히 일본 대기업 특유의 경직된 문화와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는 존재했다. 하지만 적어도 리코가 겪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다. 리코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만들어낸 작은 파장이 조직 전체에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리코는 자신의 변화가 단지 쿠로이와라는 한 개인을 몰아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과 나약함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또한 침묵하는 다수 속에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 애쓰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물론 여전히 내성적인 성격은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내면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료들 역시 그런 리코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다.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리코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햇살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참백한 피부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고유한 색깔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토 유미와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기도 했다. 유미는 리코가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고 밝아진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유키무라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진짜 멋진 커리어 우먼 같다니까. 유미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리코는 입사 3년 차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해외 사업 2부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주니어 사원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창백한 피부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햇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햇살 좋은 날이면 창가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따스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의 책상 위 다육식물은 처음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라 있었다. 마치 리코의 내면 성장처럼 꿋꿋하고 건강하게 푸른 잎을 펼치고 있었다. 리코는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좌절하고 침묵하는 대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려는 의지라는 것을. 리코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친구 유미가 있었고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한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리코는 자원하여 멘토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녀가 맡게 된 멘티는 리코처럼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여사원이었다. 리코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업무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에게 털어놓으라고 격려했다. 회사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리코의 진심 어린 조언에 멘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했다. 리코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알게 모르게 회사 내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최소한 조직 내부에 만연했던 방관적인 분위기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유키무라 씨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아카츠키 상사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공정하고 평등한 조직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싹 틔우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리코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몫이었다. 퇴근길, 리코는 도쿄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활짝 피어난 하얀 꽃처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창백한 피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이루는 수많은 색깔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로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햇살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때로는 그늘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다듬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리코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넣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모든 색깔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고 창가에 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리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제 어둠 대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리코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다나카 부장을 만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리코는 밝게 인사했다. 오, 유키무라 씨. 좋은 아침.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다나카 부장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쿠로이와 사건 이후 그는 리코의 능력을 더욱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유키무라 씨 스스로 잘 해내고 있는 거지. 앞으로도 기대하겠네. 짧은 대화였지만 리코는 부장의 진심 어린 격려에 기분이 좋아졌다. 예전 같았으면 상사의 칭찬에도 어색해하며 어쩔 줄 몰랐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토 유미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리코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글쎄요, 그냥 기분이 좋네요. 리코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 다육식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던 중 리코는 문득 쿠로이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에게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다만 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가 저질렀던 잘못은 용서받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성찰과 변화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 리코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멘티를 발견했다. 리코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멘티는 반갑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해요. 리코는 따뜻하게 말을 건네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아직 회사 생활에 서툴고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이제 리코에게 또 다른 보람과 즐거움이 되었다. 오후에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있었다. 리코는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바이어의 신뢰를 얻었고 성공적으로 계약 협의를 이끌어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은 모두 리코에게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키무라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어려운 협상을 다 해내다니. 아니에요. 팀원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리코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자신의 성장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사토 유미가 리코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리코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오랜만에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아요. 어디 갈까요? 리코는 흔쾌히 수락했다. 유미와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시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들떴다. 회사를 나서며 리코는 문 1년 전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던 날을 떠올렸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때와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완벽하게 친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리코와 유미는 회사 근처의 아담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다.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두 사람은 그동안의 회사 생활과 서로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누었다. 리코 씨,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 같은 거 있어요? 유미가 물었다. 리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요. 리코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미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달빛 아래 리코의 하얀 피부는 은은하게 빛났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밤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코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 유키무라 리코. 너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였다. 다음 날 리코는 회사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를 발견했다. 사내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원회는 직원들의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곳이었다. 리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지원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회사 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리코는 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혼자가 아닌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동료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장 내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리코의 이야기는 어쩌면 특별하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저항과 성장의 기록이 담겨 있다. 또한 다름에 대한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리코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때로는 좌절하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 안에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단단한 내면의 힘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참백한 피부는 이제 약점의 상징이 아닌 그녀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드러내는 빛깔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빛깔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물들여 나갈 것이다. 그녀의 조용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그 변화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리코는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회사 내 인식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는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회사 내부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리코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교류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 다양한 이유로 소수자의 입장에 처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시스템적인 개선과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녀는 위원회 활동 외에도 업무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대리직급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후배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능력 있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과거 쿠로이와와 같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는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이었다. 그녀의 팀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토 유미 역시 꾸준히 성장하여 다른 부서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가끔 만나면 예전 일을 추억하며 웃기도 했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이 된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리코는 양산을 쓰고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앞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한 화단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햇살 아래 빛나는 다채로운 색깔의 꽃들을 섬세하게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신기한 듯 다가와 리코의 그림을 엿보았다. 소녀는 리코처럼 유난히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우와, 그림 정말 예쁘다. 언니는 피부가 나처럼 하얗네?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리코는 소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너도 참 예쁘구나. 나는 내 피부가 싫어. 친구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야. 소녀는 금세 시무룩해졌다. 리코는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그렇구나. 속상했겠네. 하지만 네 피부는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색깔이야. 마치 눈처럼 깨끗하고 예쁘잖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란다. 리코는 자신의 스케치북에서 하얀 꽃 그림을 찢어 소녀에게 선물했다. 이 꽃처럼. 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아이야. 그러니 항상 자신감을 가지렴. 소녀는 그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언니. 소녀는 밝게 인사하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리코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과거의 자신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그녀가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다채로운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흑백이 아닌 찬란한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리코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스케치북에는 이제 막 소녀에게 선물했던 하얀 꽃 옆에 노랗고 빨갛고 파란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피어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졌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모습.